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당첨될 수 있다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가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가요? 청약에 계신 IMP 정지영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MP 정지영입니다. 요새 청약 당첨되기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최근에 상도역 롯데캐슬 당첨자가 저희 방송 보고 많이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당첨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IMP 정지영이 왜 청약의 신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억으로 10억 벌기. 1억으로 10억 번다.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고요? 네, 청약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약의 신이 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제가 청약의 신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남들은 뭐 아파트다, 뭐 집이다 하고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 잘 거주하는 걸 봤을 때 저는 매일같이 매년 이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월세집,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조금 놀라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저 아파트에 거주를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부터 물음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청약통장이란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것은 제가 회사 다닐 때 청약통장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안양에서는요, 평촌 신도시다, 삼본 신도시다, 이렇게 신도시가 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렬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새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계속했죠. 그러던 찰나 청약 강의를 듣다가 불현듯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특별 공급. 청약을 공부하다 보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청약이라는 제도에서 공급을 할 때 특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라는 특공이 제 머리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국가유공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특별 공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는요, 중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빠는 오빠가 주인인 집에 거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게 되었죠. 그쪽에서 공공 분양을 할 거예요? 민간 분양을 할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 민간이 좋긴 하고 공공은 LH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공 분양이 싸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해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공공 분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간 분양을 선택하겠습니다. 딱 그랬죠. 그런데 민간 분양을 선택하고 나서 좀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일반 공급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해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역 우선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양에 살아도 서울에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유레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당첨될 수 있다고? 정말 그 다음부터 정말 전율이 흐르면서 저는 그때부터 청약 나오는 분양단지를 다 다녀봤습니다. 어디였냐면 택지지구부터 갔어요. 백오 신도시도 가고 목감 신도시도 가고, 그리고 그 택지지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택지지구가 선정된 데가 어디인지 뉴스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택지지구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아파트와 적게 붙은 아파트,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과 가까운 곳, 교통망, 상권, 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정말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였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더 깨달았어요. 첫 분양이 가장 싸다.
택지지구를 검색을 한 결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분양했던 단지가 마지막 분양한 단지보다 항상 나중에 했던 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써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먹었죠. 반드시 첫 분양을 받으리라. 하지만 국가유공자도 사실 순위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를 청약을 하려고 했었냐면 그 유명한 아크로 리버 하인, 정말 한강 뷰가 보이는 그 아파트를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국가유공자 자격을 신청을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역으로 물어봤죠.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지원한 곳은 순위가 있어서 아빠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순위가 뒷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략이 바뀝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좀 A급이 아니라 B급 전략으로 가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B급 전략이다. 야, 이거는 청약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이 B급 전략에서 제가 어떤 B급 전략이었냐면 남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향후 입지가 좋아질 것. 제가 택지지구에 가봤더니 많이 오르는 아파트 있고 적게 오르는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겁니다. 신축은 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지니까요.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당시에 첫 분양하는 택지지구를 다 다녀봤습니다. 어디 청약이 나오는지 그 해에 받고 말겠다고. 왜냐하면 그때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풀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B급도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향후 나올 택지지구의 물량을 싹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향동지구 여러분 지금은 많이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향동지구를 잘 몰랐어요. 향동지구는요, 예전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분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렇지만 저도 사실 향동지구를 몰랐는데요. 제가 삼성지구를 임장을 가고 원흥지구를 임장을 가고 나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바로 상암 DMC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곳이지? 하고 지도를 봤더니 거기가 향동지구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향동지구는 되게 작은 택지지구였죠. 그리고 모양도 보면은요, 이렇게 기다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은 계룡 리시브라고 호반, 이게 두 개가 이제 분양을 하기로 결정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계룡 리시브는 이 자리고요. 그 다음에 호반이 이렇게 세 개 단지로 분양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걸 딱 봐도 지금 파란색 부분 이쪽이 초등학교거든요. 대부분 초등학교를 낀 단지를 선호하고 그쪽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호반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조금 높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호반에 청약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생각했죠. 대여급.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것이 나올 때 그 전에 청약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호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계룡 리시블이 택지지구의 첫 분양이었죠. 첫 분양 당연히 싸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두 가지에 아주 적합했는데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꿀팁인데요. 청약의 발표일이 같을 때는 단 한 단지만 넣게 됩니다. 계룡 리시블, 이 단지가 분양할 때요, 어떤 단지와 부딪혔냐면요, 미사 호반 서밋이 같은 날에 청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딱 봐도 알잖아요. 미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완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사 호반 서밋에 청약을 했죠. 저는 계룡 리시블에 청약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날 청약을 하고 나서 당첨이 될 때 정말 기뻤는데요. 정말 이 전략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지금 택지지구 분석법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이 주황색 자리는요, 아파트가 들어오는 자리고요. 빨간색은 상업지, 그리고 하늘색은 학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타내는데요. 사실 기다란 모양의 이 계룡 리시블 자리는 맨 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심부, 그러니까 상업지에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었어요. 왜? 그만큼 많이 돌아다녀 봤더니 올라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은 내가 당첨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분양 단지 분석을 적어놨거든요. 와, 소름 돋아요. 이거 2016년도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빨간색은 제 생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상암 DMC 6억대, 수색 4억대, 분양가 4.55, 확장비 포함, 상대적으로 적정한 가격, 그리고 세대당 몇 세대 있는지 제가 또 정리하고 가점제, 추첨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동 리슈뷰라고 엄청난 연식의 차이를 보이죠. 하지만 거기는 서울이고 여긴 고양시, 그리고 구축의 신주.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선택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자리. 이 아파트에 지금 청약을 해도 아빠가 이쪽으로 이주하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안양, 과천 택시 기사였었어요. 택시 기사인데 출퇴근할 때 택시를 몰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한 투자용이었죠. 투자용이라면 세입자를 들여야 돼요. 그러면 세입자가 어디서 오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암 DMC. 거기서 일자리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빠가 전세를 놓을 때 진짜 임차인은 DMC 근처에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거기에 적정한 프리미엄이 붙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정확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얼마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가점과 조건, 스펙이 맞아야 되지만 조건이 조금 안 된다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가격에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상암 DMC 오래된 아파트가 6억이고 여기가 4.5억이라면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타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선택한 타입은 74 타입입니다. 여러분, 청약 경쟁률 보면 좀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84 타입을 좋아한다는 사실. 84 타입을 좋아하죠. 하지만 74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게 4베이라고 해요. 창문이 4개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맞동품이죠. 그러면 드레스룸이 있죠. 그리고 여기 팬트리 있죠. 뭐가 부족해? 84형하고 너무 비슷하지만 약간 작은 거죠. 여기서 꿀팁, 84 타입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74 이쪽으로 중간 사이즈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30평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정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방향성도 찾았어요. 이 타입이 어느 방향에 많은지. 그랬더니 남향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평면도를 볼 때는 이렇게 남쪽을 지도를 돌려서 보면 정남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계룡리 11이 정말 땅 모양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단지 분석했을 때 이렇게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6억대, 4억대. 왠지 여기가 경계선이요, 고양시가 아니라면, 이게 한 덩어리라면 시세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경계선을 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계선, 어떤 그 아파트의 동이라든지 구가 있지만 같이 생활권이라면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고양시 덕양구가 아니라 서울시 덕양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쪽에 은평 차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을 이용하려면 똑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입지를 볼 때 그 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단지를 정하면요, 꼭 안 좋은 단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단지가 좋은 단지인 거, 그런 단지는 내가 당첨된다는 사실. 어떤 거냐면요, 이 향동에서는 아주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여기 은평 차고지. 차고지라고 생각하면 매연하고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철도 기지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안 보였던 송전탑, 이런 것도 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청약받기 전에 막 안 좋다는 글이 와요. 안 좋다는 글이 오면 나는 당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들려야 돼요. 이게 없었으면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은평 차고지가 이제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철도 기지창, 수색, 우리 개발 사례 아시죠?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소름 끼쳤던 거는요, 여기 경의중앙선이 여기 지나가는데요, 향동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건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왜냐면 기지창이 있으니까 생기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망의 특별공급 접수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특별공급이요, 이렇게 줄을 서서 청약에 접수를 했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니까 여러분 편한 거예요. 정말 하루를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그거는 알았어요. 줄 데이터라고 하시나요? 줄 데이터? 사람이 많이 있으면 거기 왠지 맛집 같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죠. 모델하우스에 딱 갔는데, 저는 이제 9시에 이제 가서 딱 보면은 그 줄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이게 청약자가 많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서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냐고요? 아니죠. 다 미사 호반 서밋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첨을 예상을 했습니다. 아, 당첨될 수 있겠다. 이 줄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도 느껴져요. 아, 저런 곳에 인기가 많구나.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특별 공급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접수 과정을 보내면서 접수를 제가 직접 하면서 서류 뭐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신혼부부, 장애인 특공 이런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직접 현장에서 느꼈죠. 아, 이렇게 유의사항도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공급에 정말 중요한 서류 하나를 그날 빠뜨린 거예요. 그날 접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하고 아빠한테 그 서류를 갖다 내라고. 안 갖다 내면 안 된다고. 그만큼 서류라든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부적격이라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부적격이 안 되게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와, 당첨입니다. 그날 당첨은요, 여러분, 그날 0시에 당첨이 돼요. 부모님 주무시고 계시죠. 제가 당첨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첨 뭐냐고, 당첨 동호수 막 그래서 아빠 엄마 깨워가지고 동호수 체크하니까 아까 정남향에 웬일이야, 노혈동 노예층이 당첨이 된 거예요. 정말 기뻤죠. 와, 정말 잘 됐다. 엄마 아빠 축하드립니다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는 4.5억의 분양가를 받았는데요. 최근 거래가 아직 2년 지나지 않고 비과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나오진 않았지만 8억, 9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머, 이게 뭐야? 공공분양, 자녀세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는 얘기, 전문용어 줍줍. 공공분양에도 줍줍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정보 얻냐고요? LH 사이트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이 근처에 살았거든요. 아까 향동 계룡 21은 입주를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 직접 입주하는 아파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 세대의 아빠 보고 청약을 하라고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입니다. 와, 연달아 2번 당첨이에요. 이 사진은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컨설팅 받는 사진이에요. 엄마 아빠 여기 나오면 무조건 해. 판상형 탑상형 하지 말고 그냥 해. 그랬는데 엄마는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판상형을 놓치기 싫었나 봐요. 그렇지만 당첨이 됐습니다. 지금 입주를 하셨죠. 입주하는 날 엄마 아빠가 정말 기뻐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5억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집테크, 청약으로 1억에서 10억 버는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 벌었다고 자랑한다고요? 사실 저는 지금 청약의 신이 된 거는 사실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아빠가 그렇게 부지런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나중에 정말 철든 케이스거든요.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말년에 이렇게 집 2채 청약으로 10억을 벌다니 정말 노후를 준비했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청약의 신, 그러니까 청약의 DNA를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청약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편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